765kV 송전탑에서 반경 80m 내에 오래도록 머무르면 각종 암 발병률이 높아진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송전탑의 위험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 경고는요, 한국전력이 과거에 낸 보고서를 바탕으로 했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한전은 송전탑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자, 장하나 의원의 주장은 뭔지, 또 한전 측의 답변은 뭔지 궁금합니다. 양측 이야기를 다 들어보죠. 먼저 민주당 장하나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장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입수하신 보고서, 한전 보고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까? 네, 한전이 지난 2009년에 많은 전자파로 인한 우리 국민들의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해서 만든 보고서인데요. 예. 제목은 가공 송전선로 전자계 노출량 조사 연구, 이런 제목이고요. 대한전기학회의 용역을 맡겨서 이렇게 보고받은 내용입니다. 예. 우리나라에 있는 그 242개소의 송전선로를 이제 추려서 그 인근의 전자파를 이제 거리에 따라서 측정해 놓은 보고서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예. 이게 그 한전이 만들었다는 자료, 그리고 또 3년이 지났지만 최초로 공개된 자료라는 면에서 좀 의미가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 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떤 거였습니까? 쉽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그 국제적인 전자파의 어떤 건강에 대한 안 좋은 영향들에 대한 보고서가 있는데, 예. 거기에는 기준치를 장기간 노출됐을 때, 소위 1mg 가우스라는 단위의 이제 그 전자파량, 에서 또 위험하다 말씀하신 대로 소암이나 백혈병이나 이런 여러 가지 발암 물질로서의 어떤 위험성이 있다. 많게는 10mg 가우스, 나라마다 좀 다른데요. 예. 평균 우리가 3mg 가우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그 반경 이제 100m 이내에 3mg 가우스 이상 어떤 전자파를 유발하는 송전탑이 거의 대부분 이었다는 거고요. 잠깐만요. 송전탑에서도 네. 큰 송전탑이 있고 작은 송전탑이 있는데 어떤 송전탑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류별로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가장 우리 어떤 전압이 높다고 하는 765kV 송전선의 경우에는 이제 반경 80m 이내가 다 3mg 가우스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전자파의 세기에 위험하다는 기준을 다 넘어선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까 평균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미국 같은 국가라든가 스웨덴은 이보다 못한 1, 2mm 가우스 정도 수준으로 더 엄격하게 네, 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전자파 노출에 대한 기준량은 833mm 가우스입니다. 400배가 넘고 있거든요. 선진국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 여러분께 이런 사실을 저도 좀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765kV 송전탑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나라에 이 765kV 송전탑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국내 전체 745kV 송전탑 개수를 제가 알지를 못하는데요. 지금 전국에 4만여 개의 송전탑이 있기 때문에 예. 당연히 765kV 송전탑도 아주 많다는 거 하고 정확한 수치 다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왜 정확한 수치를 모르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위험한 송전탑이 얼마나 어디에 있는가는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요. 당연히 알아야 하는데 예. 지금 우리 한전의 입장은 위험한 송전탑은 하나도 없다라는 게 지금까지 좀 입장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남 밀양 송전탑 건으로 많은 송전탑 갈등이 있다는 거 아시겠지만 예. 그 외에도 경북의 청도, 부산 기장, 경기 안성, 충북 청주 등이 지금 계속 이 송전탑 분쟁 중이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런 전자파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네. 민원 현황에 대해서 한전 측으로부터 저희도 요구한 자료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 제출을 안 한단 말씀이세요? 어디에 어떤 크기의 송전탑이 세워져 있는지를 모르신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민원 발생한 곳에서 어느 정도 전자파가 측정되어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어떻게 불안에 떨고 있는지 이런 상황들을 다 아직 제출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2009년 한전 보고서에는 네. 어느 지역 송전탑에서 어느 정도 전자파, 이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나요? 거기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4만여 개 중에 242개 샘플만
예, 뽑아서 조사한 거고요. 예. 거기에 나와 네. 있는 거 245개 중에는 그럼 몇 개나 그 위험한 수준, 765kV라고. 네, 87% 이상이 그렇습니다. 예. 245개 뽑은 것 중에서도 87%는 네, 그렇습니다. 그 위험한 전자파를 뽑는 그 정도량의 송전탑이다. 그 네, 주변에 그래서- 사람들이 다 살고 있습니까? 그것도 중요할 텐데. 주변에 사람이 다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지만 뭐 야산이라던가 이런 데들도 우리 송전탑이 지나가고요. 예, 예. 하지만 대한민국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핵심은 이렇습니다. 기준치가 833mgauss라고 하여서 사실 우리 그 현실의 기준과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인근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학교가 지어졌는지 아니면 뭐 농업 등등 매일 일을 하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입지가 선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 바가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예, 그런데 고속도로 달려보시면요. 주변에 논밭이 있는데 송전탑을 아주 보기가 쉽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예. 하지만 그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거의 매일 가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니까. 사실상은 장시간 노출되고 있는데 이처럼 뭐 야산이라던가 이런 게 아니라 일하는 공간,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에 송전탑이 있는 경우 아주 드물고요. 미국은 심지어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는 1mgauss 기준으로 학교를 못 짓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정도로 위험한데 지금 오히려 한전의 기준은 아무런 그 전자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사실 실효성 없이 마구 입지를 선정했다. 이것이 점퍼 핵심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그럼 네. 문제가 되고 있는 밀양 송전탑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규모의 송전탑인가요? 네, 밀양의 경우에는 지금 한국에서 제일 전압이 높은 765kV 송전탑을 짓기로 계획하고 있고요. 거기도 765kV군요. 네, 예. 아시다시피 그 밀양마을에서는 안타깝게도 이치우 지역 어르신이 본인이 일을 하고 있는 밭의 정말 한 가운데 이 송전탑이 지내게 됨으로써 사실 분신하시는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밭뿐만 아니라 바로 집 근처에 이렇게 송전탑이 지나가도록 지금 계획선이 나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은 재산권보다는 생명권, 건강권을 가지고 어려운 이런 싸움을 해나가시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765kV 송전탑의 80m 반경에서 전자파가 그 정도 나온다. 그러면 이게 여기까지 이제 한전 보고서고. 네. 요것이 이런 객관적인 사실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요 부분은 또 따로 조사를 하셨다고요, 장하나 의원이? 네, 그건 따로 조사를 했고요. 어느 정도나 위험하다고 나옵니까? 지금 저희가 해외 보고서 입수한 것만 해도 10건이 넘어가기 때문에 대충 얘기를 드리면 이제 1에서 4mgauss 정도의 수준에서 이제 암 발병률이 2배에서 많게는 4배가 많다. 이 정도의 보고서들이 거의 누적이 되어 있고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해외 보고서가 아니라 2005년 우리나라 환경부가 조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것도 있어요? 네. 송전선과 거주지의 거리가 100m 이내인 초등학생의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 분비량이 유의하게 낮은 수준이다. 여기서 멜라토닌 성장 호르몬 얘기를 드리는 것은 일단 성장이 안 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멜라토닌의 경우에는 소아 백혈병, 소아암 등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경부도 이렇게 주장하는데 우리 국가의 각각의 이제 국가기관이 다른 주장을 하는 면에 있어서 저는 오히려 정부가 이런 면을 조정하고 공식적인 입장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할 것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뒤에 우리가 한전을 연결할 텐데요. 거기서 나올 반론을 제가 미리 질문을 좀 드리면 한전 측에서는 송전선 주변의 암 발병률에 대해서는 1996년부터 10년 동안 WHO를 비롯해서 8개 국제기구 54개국이 합동으로 연구를 했는데 전자파 노출하고 암과의 관계를 확증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리고 끝났답니다. 확증이 안 된다는 건데요. 네. 제가 지금 손에 같은 보고서 또 한글로 친절하게 번역된 보고서를 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자계와 공중보건, 극저주파 전자계가 저희가 전자파라고 하는 건데요. 노출된 바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10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 이유는 전자파가 이제 잠재적인 건강 위험 가능성을 조사한다. 이미 전자파가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그런
의구들은 전 세계적인 어떤 의구심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혀 허황되지 않고요. 예. 근데 여기서 어떻게 이런 전자파가 암이나 백혈병 등의 이런 그 질병들을 유발시키는지 기전이라고 하죠. 전자파의 어떤 점이 암을 유발시키더라. 예. 이런 점이 규명 안 됐다지 내용을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파가 높은 지역에서 그 암 발병률, 유발률이 2배에서 4배까지 아주 유의미하게 높더라, 통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인을 모르더라도 사전 예방의 원칙에 따라서 관리하고 권고하고 그 주변에 살지 못하게 하자라는 결론이 이 보고서에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한전이 원하는 부분만 뽑아서 주장하니까 더 저는 이제 또 화가 좀 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최종 입증을 못했다는 거지 그게 아니다라는 뜻은 아닌데 이거 해석을 좀 왜곡하고 있다는 말씀. 네, 아니 국민 여러분 지금 청취자 여러분 확실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같은 보고서를 제출한 WHO가 2002년부터 생명선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인체 발암 물질로 지정하고 지금까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모르지만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하고 사전 예방을 하고 있는데 한전이 괜찮다 이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좀 시간이 좀 정해져 있어서 뒤에 한전 얘기까지 들어야 되니까요. 이 장하나 의원님들도 좀 들어보시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의 얘기를 먼저 들었습니다. 자, 한전 측 답변 들어야겠죠. 한국전력 송변전 개발처 갈등관리팀의 김태용 부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 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앞에서 장하나 의원 주장을 들으셨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송전탑들이 상당량의 전자파를 내뿜고 있는 거를 한전 보고서에서도 말해놨는데 이것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지도 않았고 기준 자체도 너무 높게 잡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우선은 짧게 많은 말씀하셔가지고 간단히 제가 한번 2, 3분 동안 잠깐만 말씀드려볼게요. 그러시죠. 지금 보고서가 이제 최초 보고서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이제 그 2000년 3월에 발표된 용역 보고서고 전작의 측정치가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그 지난 7월에 이제 장 의원님께도 드렸지만 작년에도 이제 여러 군데 의원실에도 드렸고 한전 홈페이지도 있고 수많은 이제 주민 설명 자료에 이미 공개된 그런 내용인데요. 거기서 이제 그 장 의원님이 3mm 가우스 얘기합니다. 3mm 가우스가 이제 87% 이상 되는 대부분이 87% 3mm 가우스 넘는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 가전제품, 우리 생활 주변의 가전제품 보면은요 냉장고도 20mm 가우스 수준이고 전자레인지는 한 50mm 가우스도 나오기도 있고 전기밥솥도 10에서 20 수준, 전기장판은 좀 많이 나옵니다. 30에서 4, 50 이렇게 나오고요. 헤어드라이 대표적으로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이 생활 주변에서 전자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집정 보고서에 보면 3mm 가우스 이상 되는 데가 87%라는 얘기로 표현을 해서 위험하다 하시는데 이 3mm 가우스의 어원을 잠깐 찾아볼게요. 원래 이제 전력 설비 전자기 논쟁이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종식됐다고 보는데 이게 아까 3mm 가우스 얘기한 게 이제 92년 스웨덴의 페이칭이라는 사람이 낸 보고서에 이제 3mm 가우스면은 소아 유병률 같은 게 어떻게 높아진다 하는 게 있었고 93년에도 이제 덴마크 올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또 얘기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이라든가 스웨덴, 덴마크 이런 데서 얘기 나오니까 미국에서 이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이슈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빌 클린턴이 당시에 전자기에 관해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94년에서 99년 동안 5년 동안 9개의 정부 기구를 동원해서 미국 에너지부가 이제 주관했는데요. 좀 짧게 설명해 주세요.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5년 동안 미국에서 연구한 결론이 전기 사용이 건강에 위험하다는 의견을 지지할 수 없다. 전자파가 암을 일으킨다는 증거가 미약하다. 그게 결론이 나왔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전자파 농식이 종식됐어요. 미국에선 종식이 됐다. 그런데 이제 WHO 앵커님 말씀하셨는데 장 의원님도 그 말씀하셔서 그거를 이제 해석하는 걸 다시 설명드릴게요. 833mm 가우스라고 이제 정해져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상당히 너무 수백 배 이상 높은 거다. 외국에 비해서는 전자파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 이런 주장이셨어요. 그렇죠. 이 833mm 가우스는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다 채용을 하고 있고요. WHO의 보고서가 이제 팩트 시트, 진상 보고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단기간에 높은 수준의 노출은 국제기구의 권고치, 그러니까 즉 833mm 가우스를 반드시 준지하라 이렇게 써 있고요. 장기간에 낮은 노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아 백혈병과의 관련 증거가 미약하니까 임의로 낮은 제한치를 정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 대신에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과학적 사실을 주시해서 그리고 이에 당사자가 소통을 해라.
이 부분이 이게 이제 바로 사전 예방을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양쪽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보고서도 있고 저런 보고서도 있는데 이분은 이쪽 보고서를 더 중심적으로 보시는 거고 한전 측은 또 이쪽 보고서를 더 중심적으로 보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경우엔 한전이 나서서 그럼 종합적으로 우리나라엔 이런 송전탑이 있고 이런 전자파가 나오고 이것은 어떤 영향을 줍니다라고 좀 주도적으로 이거를 모니터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렇죠. 모니터? 그게 바로 이제 WHO에서 사전 예방으로 얘기하는 이해 당사자 간의 소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저희 나라도 그 WHO에서 12년 동안 할 때 세계 참여 54개국 참여한 나라들 중에 하나였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저희 나라도 쭉 계속 그 연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연구 결과들이 사실은 문제 없다고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매스컴이 주목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쭉 홍보해도 잘 이제 대중을 모르는 상황이 되는데요. 저희가 뭐 홍보가 좀 미약한 게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던 보고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연구 프로젝트나 WHO의 보고서에 이런 이전의 보고서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2007년 6월에 WHO가 진상 보고서로 이렇게 정의를 딱 해준 것이지요. 근데 부장님, 그 지금 이제 말씀하시면서 833mGauss라는 전자파 기준을 가진 나라가 많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후진국 우리보다 더 못 사는 후진국을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더 엄격한 기준 가지고 있는 선진국을 봐야 될 텐데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위스 이런 나라들을 보면은 우리보다 훨씬 높은 까다로운 기준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쪽을 더 모델로 삼아야 되는 건 아닌가요? 거기도 833mGauss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그 새로 송전탑을 건설할 때 유치원 같은데 이런 데는 4mGauss, 10mGauss, 30mGauss 이런 거를 권장을 합니다. 유치원 같은 곳의 것을 지금 그럼 언론이 좀 잘못 보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기준이 다른 거기도 833mGauss 기준을 갖고 있고 옵션으로 그런 낮은 값이 있는데 그 나라들의 옵션이 10mm 이 나르 수치 정한 기관들이 그런 전자파 논쟁을 한 그 2000년 초반에 정한 기관들이에요. 알겠습니다. 정한 기준들이고 그 이후에 2007년에 이제 팩트 보고서가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딱 나온 것이죠. 문제가 없다는 게 한전 측의 지금 주장이시고 장하나 의원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주장. 너무나 팽팽한 지금 이 대립 관계여서 제가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한전 측 부장님께서 한 주장은 장하나 의원께 다시 전달을 하고요. 사실은 토론이 됐으면 더 좋았는데 이 토론을 거부하시는 바람에 토론은 못 갔습니다. 다시 한번 토론 자리 마련하도록 하죠. 오늘은 이렇게 문제가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는 사실까지 전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